이불을 열어주실 분은 김수지 선생님이신데요. 네, 네. 마찬가지로 김수지 선생님께서 지원하는 당사자가 잘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게 도왔죠. 그래야 자기 삶을 살고 어울리는 삶, 당당한 사람 살이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수지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송민준입니다. 저는 지금 윤프로 골프 아카데미에서 골프도 치고 근무 중입니다. 제 이야기를 김수지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준 씨가 잘 소개시켜준 사회복지사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에서 시작한 배움이 어떻게 한 청년의 일하는 삶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점주와 이웃, 복지관이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저희의 실천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배우는 곳이 꼭 복지관이어야 할까? 배움이 복지관 안에서만 머문다면 그 다음 목표는 뭐지? 복지관 안에서는 배움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 배움이 이어질 다음 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의 배움을 이야기하게 된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자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배우고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마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마을에는 함께 밥 먹는 이웃이 있고 인사 나누는 사장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서 자주 어울리고 일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복지관 안의 배움을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의 자리로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송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제일러너 심리센터 고금선 팀장님께서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다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마을 상점에서 직업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준 씨와 함께 찾아온 건데요. 민준님을 몇 년 동안 지원해 오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다고 해요. 민준 씨가 집중 시간이 짧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취업이 쉽지 않다는 말. 하지만 팀장님은 민준 씨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강점을 먼저 알아봐 주셨고 그 강점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민준 씨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좋은 점들이 보였어요. 제가 하는 말에 살갑게 호응하고 또 가벼운 농담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끈기가 부족한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 씨를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이어가도록 옆에서 좀 더 살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끈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10대 때부터 운동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강점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의 형태로 배워본다면 조금 더 이 직업 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직업 교육 중에서도 골프 수업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배우며 살갑게 사람을 응대하고 루틴을 잘 따르고 민준 씨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 점이 강점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골프를 접했을 때 민준 씨는 골프에 대해 전혀 몰랐고요. 하지만 배우는 동안 점점 흥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골프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고건선 팀장님한테 자신이 한 자세를 영상 촬영해서 계속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직업교육을 3회기 앞두고는 부모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선의 가게 수업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해서 윤프로 아카데미에 스스로 저녁 시간에 여느 사람들과 여느 회원들과 똑같이 스스로 자신의 돈을 내고 배우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첫 변화였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민준 씨는 이 일을 하는 사람,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민준 씨의 강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규칙과 매너를 정확하게 지키고 순서대로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공을 닦고 정리하는 일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의 순서를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민준 씨가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하루의 순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근선 팀장님과 윤치선 대표님의 강점을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탁드리게 됐어요. 민준 씨가 매일 만나고 가장 마음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근선 팀장님은 도착과 준비, 작업, 정리 순서를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게 도왔고 골프에 대한 흥미와 지도, 또 무엇보다 골프장 손님들과 어울릴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윤치선 대표님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갖는 규칙, 매너, 매뉴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반복되자 민준 씨는 스스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요. 골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감과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치선 대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골프를 저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동네 골프장에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겐 그 말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시선이 가능성을 실제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민준 씨가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실제로 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고용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시도가 일시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안산시 복지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록장애인 복지관의 이재선 부장님과 임동현 팀장님이 행정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윤치선 대표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급여를 지원하니 대표님은 민준 씨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도 해볼 수 있겠네요 허허허 라면서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윤프로 골프 아카데미가 마을 상점에서 복지 일자리 사업장이 되었고 민준 씨가 그 첫 직원이 되었습니다. 29살 동네 열심히 살아가는 여느 청년들처럼 민준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회원들을 맞이하고 공을 닦고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윤 대표님은 이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회원들이 민준 씨 저 왔어요. 오늘 귤 사왔는데 같이 나눠 먹어요. 민준 씨 제 차량 번호 8314인데 차량 등록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도움을 받던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동료, 이웃, 이런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민준 씨의 하루를 지난주에 촬영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프로 골프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송민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합니다. 출근하면 먼저 명찰을 달고 하루를 준비해요. 골프화를 갈아 신고 클럽을 정리합니다. 제가 준비를 잘해야 손님들도 편하게 이용하시니까요. 주차 등록을 도와드리거나 필요한 걸 챙겨드리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차량 번호 8314요.
민준 씨랑 같이 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연 친화적으로 민준이를 만났어요. 이제 민준이가 생각외로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도 업무를 한번 줘보고 민준이가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시켜봤는데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답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민준이 없이는 제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만큼 민준이가 많이 성장했어요. 저 안에 다른 분들도 민준이와 같은 이런 아이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더 좋은 시간과 더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마치면 골프 연습도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준 씨, 윤프로에서 일하니까 어때요? 보신 것처럼 민준 씨는 이제 일터에서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저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시선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원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또 추가적으로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속도, 윤치선 대표님의 속도, 행정과 제도의 속도,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취업 성공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강점이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마을을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윤치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지역의 골프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윤치선 대표님이 이렇게 민준 씨를 일하는 모습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대표님들을 막 초대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실까요? 한 사람의 일과 관계가 지역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마을 사장님들과 당사자가 함께한 장면들인데요. 청각장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한 당사자는 마을에서 플로리스트 수업을 들으며 사장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조 강사가 되기도 하고 지금 또 복지 일자리로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카페와 공방에서는 아르바이트와 봉사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동아리의 기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배움이 이어지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사실, 또 이미 많은 이웃들이 지역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저 역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복지 실천은 사람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은 삶을 함께 짓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배움이 되고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믿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네에서 배우고 싶은 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희 선생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모든 발표들의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당사자의 어떤 문제나 결핍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없냐? 있죠. 근데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나아지는 게 없고 또 큰 목적,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지 않은 채로 결핍을 제거하는 것도 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소셜워크를 전공한 사람들이고 또 복지관은 그러한 소셜워커들의 실천 공간이라면 복지관은 단순하게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삶을 사는 데 큰 목적을 두겠죠.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겠죠. 또한 한 축으로는 이제 그가 살아갈 환경을 봐야 하는데 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게 어떤 별도의 사업이라기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민준 씨가 잘하는 것으로서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이처럼 민준 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사장님도 민준 씨를 통하여서 경험하겠죠.
근데 더하여 이런 곳이라면 아마 이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이 손님들도 민준 씨 덕분에 장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보지 않겠죠. 최근에 나온 어느 보고서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했는데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내부 분열, 즉 혐오로 이렇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 혐오의 이면은 다 뭐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어서 혐오로 가겠죠.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생님들조차도 저도 진짜 장애인을 친구와 이웃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 이면에는 조금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훈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센터 안에서만 보호했던 이것을 이제 계속 바꿔내고 있는 건데요. 이쯤에서 또 이제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전체 흐름 속에서는 이 안산상록복지관이 지역으로 나가면서 특히 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오소가게였는데 이 책에 그 128쪽에 보면은 그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김수희 선생님이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관장이 물어보셨대요. 오소가게의 끝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얼추 답을 하셨는데 다시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이렇게 오소가게 어떻게 보면 오소가게는 일종의 단계가 아닐까요? 오소가게가 정말 우리의 지향일까? 정말 오소가게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 안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쓰기 할 때도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했어요. 사업 담당자니까. 근데 제 큰 가장 바람은 오소가게나 오소네일가게라는 그런 특별한 모델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장애 친화 상점이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수희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